제 샘만사 이번 달 인터뷰는요, 20대의 아주 젊은 대표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설린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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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문화예술계 인사이더로 꿈꾸는 오설린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예술객단체 후자트를 운영해왔고 현재는 문화예술계 커리어 모델을 플랫폼 아토링 창업한 지 딱 50일이 된 창업 병아리입니다. 창업 병아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창업들을 하게 된 동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우선 작년 8월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문화사업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고 다른 곳에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예술계 진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4년 전에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진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었는데 4년 후인 지금도 이렇게 예술업계에 변화가 없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선배들의 입금이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내가 이뤄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을 느낀 거는 대학생일 때인가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예고 피아노과를 나왔었는데 그때는 피아노과 학생이 총 10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선후배 간에 뭐 인사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 성악과나 간현악과 친구들은 항상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고 아니면 선배들 집합도 나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친구들은 그 집합 문화가 굉장히 싫었겠지만서도 저는 그때부터 선배들 간의 교류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집합이라고 하지만서도 선배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여대에 왔다 보니까 여대에서도 그런 문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동기들이랑만 생활을 해서 약간 항상 그 선배들이 이끄는 그런 문화를 조금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조금 알려주고 그런 선배들의 역할을 필요로 했는데 없었다.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런데 뭐 주변에 일반 경영학과 친구들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선배가 뭐 이런 거 추천해서 나 이런 활동을 했어.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선배들의 약간 조금 경험담에서 우러지는 저희한테 현실 조언들 약간 그런 걸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후즈아트. 네, 맞아요. 후즈아트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저는 예고 피아노과를 나왔고 학교는 이제 대학교는 작곡과 이론 전공을 나왔는데요. 당시 피아노 전공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엄마 나는 피아노 전공을 하면 이제 졸업하면 뭐 먹고 살아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때 교수 아니면 학원 선생님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피아노 전문 연주자나. 그때 당시 저는 피아노는 남들보다 그렇게 뭐 잘 치는 수준이 아니어서 전문 연주자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 당시 입시 선생님께서 설윤아 그 작곡과 이론 전공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가면 음악 기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음악 기자가 뭘 하는 건지도 몰랐지만 저도 음악 기자가 뭔가 조금 남달라 보이잖아요. 주변 친구들은 다 피아니스트 생각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음악 기자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약간 그 로망 하나 가지고 입시를 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고요. 사실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1, 2년 동안은 정말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사실 그랬었다가 딱 대학교 3학년쯤 되니까 갑자기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올라온 서울인데 다시 내가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근데 주변에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지 둘러보니까 대부분 막 음악을 그만뒀다라든지 아니면 뭘 하고 사는지를 아무도 모른대요. 그럼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검색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음대 친구들이 바라보지 않은 일반 타 전공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다 검색을 했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스펙을 쌓아가는지 다 확인을 했었어요. 그때 스펙업이라는 카페에서 맨 처음으로 저는 오케스트라 공연 기획팀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였는데 거기서 기획이라는 일을 처음 배워보고 약간 조금 대외 활동하는 거에도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뭐 연극단체 들어가가지고 음향 감독도 하고 아니면 안대원도 해보고 문화재단 기자도 해보고 온갖 스펙을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4-5시간씩 자면서 대외 활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생활을 했던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 딱 카페에 앉아있는데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제 친구들은 그냥 여전히 그냥 학교 생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연습실에서 생활만 하고 있거나.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대외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술 전공 학생들을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다들 그냥 일반 경영학과 친구들이 그냥 예술계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도 스펙을 쌓고 싶어서 이렇게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그런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약간 조금 머리가 띵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음대를 나와가지고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서도 왜 음대생을 위한 이런 대외 활동은 없을까? 약간 학부생 때부터 스펙을 쌓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작곡가 동기 3명을 꼬셨어요.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한번 조금 이 어깨를 좀 바꿔볼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2017년도 1월 달에 저희가 뭉쳐가지고요. 지금은 5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이어서 있어요. 오고 있군요. 네네네. 오늘 오설균 대표님은 샘만사 인터뷰하는 분들 중에 가장 젊으면서도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룹을 만들게 된 맞아요.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길이 안 보였으니까 시작을 한 거죠, 말하자면. 네, 맞아요. 내가 사람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단체 활동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맨 처음에 성신여대 음대생들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맨 처음 시작은 작곡가 학생들이 위클리에서만 곡 발표가 끝나는 게 조금 아쉬웠어서 그럼 우리는 조금 대중들한테 어떻게 조금 쉽게 다가갈까라고 생각을 했고 직접 작곡가들이 창작하고 편곡한 곡들을 그러면 조금 버스킹해서 공연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1차적으로 성신여대 카페 안에 있는 그 카페 공간 안에서 연주를 한번 했었다가 약간 참여한 연주 팀원들이랑 작곡 팀원들 모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약간 조금 더 판을 키워볼까? 라고 해서 그 짐을 다 싸들고 저희 인사동 돌담길로 나갔습니다. 바로 공연한 지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약간 이것 좀 먹히네? 또 그게 대중들의 시선을 한 번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밤도깨비 야시장 측에서 저희를 보시고 연락이 오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클래식 버스킹이라는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엄청 조금의 페이를 받고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일단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계속 그냥 이거 따로 돈을 안 받아도 이런 활동이 너무 재밌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왔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판을 키워보자라고 해서 수도권 음악대학 학생들을 모두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저희도 다 학교 생활 안에서 대부분 아는 동기들밖에 없잖아요. 저는 또 그때도 또 다른 음악대학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또 나왔어가지고 추계대, 중앙대, 한예종 친구들 막 거기서 만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6기 저희 항상 그 기수제로 운영을 했고 한 260명의 음대생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궁금해요. 6기까지 계속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하자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음대들의 친구들 네트워크를 만든 건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활동이 적은 페이가 있을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 아니면 그 참여한 분들은 어떤 거를 받아갈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일단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부터 먼저 네트워크의 시작은 아는 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함께 했던 운영진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볼 때 함께 했던 그 친구들, 레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야, 나 이런 거 할 건데 너 한번 참여해볼래? 우리 생각보다 재밌어. 이래서 그 친구도 한번 재미로 참여했다가 진짜 재밌네?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 요즘 너 뭐하고 지내? 나 후자트라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떤 거야? 하면서 약간 조금 알려지게 되기도 하고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조금 잘 홍보를 한 것 같은 그래서 일반 아예 모르던 아예 저는 연고가 없는 음대생 친구들도 그냥 재밌어 보여서 지원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었고요. 저희는 이제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학기 중에 저희는 기수제를 운영을 했어가지고 저희는 한 번도 나라 지원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한 30명 정도 되면 한 사람당 10만원씩 걷어가지고 활동비를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저희가 클래식 전문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 클래식 버스킹이다 보니까 사실 공연장 대관하는 비용은 안 들어서 대부분 연습하는 비용 아니면 저희가 그 기수의 맨 마지막을 아예 홀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펍이나 바 같은 데서 공연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다 공연을 조금 더 많이 썼던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단원들의 활동비로
뒤로 오는 게 다 충당이 가능했었고 함께하는 단원들이 얻어간 것이라고 하면 저희는 버스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또 돌려 말하면 시민들을 위한 문화 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참여한 친구들에게 봉사 시간을 다 부여를 해서 한 5년 동안 저랑 함께 했으면 한 340시간 정도 봉사 시간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렇기도 했고 저희가 만약에 실내 공연을 할 때는 그렇게 포스터에 그 함께한 단원들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하기도 했고 저희를 통해서 장학금 받은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의 활동 경험을 이제 자소서로 녹여내서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네, 조금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자소서에 제 얘기를 못 녹였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네. 그럼 애초에 이걸 만들 때는 뭔가 이걸로 우리가 열심히 영리 활동을 해보자 이건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때는 예술단체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걸 스펙으로 다른 데 취업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하든 일단 예술업계에서 스펙을 쌓아야지 그 다음 커리어를 조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술단체로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잘 마케팅해서 조금 움직여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함께한 단원들한테 돈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은 들지만 대부분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도 예술단체를 운영했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제 사이드 잡으로 사실 예술단체를 운영한 거다 보니까 아예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창업활동을 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사실 저희는 클래식 버스킹을 주로 했다 보니까 매번 그 일기예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공연 일주일 전이면 매일같이 일기예보를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2019년도 개천절에 저희가 서울숲에서 공연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서울숲도 대관 비용이 굉장히 비싼긴 한데 근데 저희의 취지를 조금 너무 좋게 봐주셔서 약간 조금 후원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단원들이 다 기대하던 공연이었는데 일주일 전에도 비 예보가 없었던 게 갑자기 이틀 전부터 하늘에 진짜 구멍 뚫린 듯이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불안해가지고 결국엔 하루는 취소를 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그런데 웬걸 개천절 하늘이 엄청 쨍쨍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떠있고 너무 그때 정말 허탈했던 것 같아요. 뭐지? 왜 하늘이 우리를 안 도와주지? 그렇게 하고 나서 단원들이랑 다 일정을 조율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공연을 잡았던 게 청계천에서 공연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건 TMI지만 제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저는 그 당일에 기차를 타고 바로 올라와서 공연을 하는 일정이었었는데 근데 저희 음악 감독 친구가 설윤아 우리 공연장 대관이 안 돼 있대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1시간 뒤면 단원들이 다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 공연장 승인해준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게 그거 중복 등록이었더라고 다른 팀이랑 그래서 저희한테 공연을 못한대요. 저희는 그때 당시 버스킹을 하면서 음향 장비 업체까지 다 섭외를 해놨었거든요. 와 씨 망했다 어쩌지 하면서 그때 진짜 온갖 신경이 다 곤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차 안에서. 그러다가 다행히 그 담당자분께서 아니면 홍대 앞에서 지금 공연이 가능하다 홍대 앞에서 하겠냐라고 하셔가지고 홍대 2번 출구인가 삼성전자 플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아주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모든 단원들한테 다 홍대로 다 집합하세요 해서 홍대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버스킹 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이 주변 차, 도로, 소음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이 쓰이고 아무튼 그런데 그때 그냥 대놓고 도로변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음향 장비를 써도 소리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단원들은 약간 홍대 그 앞에서 연주했다는 그런 좀 특별한 경험을 얻어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언제 한번 홍대 앞에서 연주를 해보겠어.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한번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고 또 다른 좋은 점은 또 다른 또 기억나는 점은 저희 함께했던 단원들이 원래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후자들을 통해서 단원들과 서로 아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희 단체가 아닌 그 밖에서도 약속을 잡고 서로 노는 것도 조금 더 재밌었고 아예 저희 단체에서 만나서 작게 소규모 앙상블을 만든 팀원 친구들도 있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의 기획 친구들로 활동하던 친구들은 현재 문화재단으로 입사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미 입사했던 분이 이제 후자트 기획팀원 출신이고 그래서 같은 문화재단에서 후자트가 활동하고 있었던 네,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점점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 근데 아직 너무 젊고 앞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스스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 작년부터 약간 제가 번아웃이 왔었어요. 이 예술단체를 어떻게 운영하지? 그리고 내가 이만큼 운영해왔는데 앞으로 저도 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럼 번아웃 플러스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정말 이거 손 놓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또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작년 8월 이후로 저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렇지만 그 사이 저는 창업 준비도 했고 이제 클래식 음악 전공생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현재 한 170명 정도 입장을 해서 저희가 매번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다시 예술단체를 조금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또 아직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앙상블로 전문 앙상블로 이제 꾸려 나가볼 계획이고 지난주에 이제 앙상블 단원들 모집을 다 해서 이제 이번 주에 프로필 촬영을 하고 다시 제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뛰어드는, 세상을 향해 달려드는 문화예술계 인싸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왔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얘기를 개척하는 오설련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공통 질문인데요. 네. 또 다른 오설련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약간 잘 살아남아라 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잘 살아남아가 정말 그 예술업계에서도 잘 살아남아가 되겠고 저는 이번에 약간 사실 제 세대를 기점으로 저희 후배들이 예술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생태계를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잘 살아남고 이제 앞으로 이제 후배들이 잘 살아남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라 약간 그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아주 젊은 대표님 오설련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